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 한 해 기억에 남는 단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25년 또 26년도 비슷한 트렌드의 상품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를 예상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링크는 네프콘에 첨부를 했고요. 현재는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억에 남는 분양단지들 첫 번째 1월에 분양했던 포제스 한강입니다. 네, 이곳은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해 있고 기존에 호텔에 있던 자리입니다. 바로 앞으로 한강이 보이고 학군이 괜찮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갔는데 34평 기준으로 40억이 넘었고요. 큰 평수로 올라가면 128억, 150억, 160억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일부 미분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2월에 기억에 남는 단지는 바로 메이플자입니다. 이곳은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 세대수가 3,300세대, 위와 아래로 3호선과 7호선이 있어서 입지와 좋고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한 10억 원의 차액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당첨이 되셨고요. 여름까지 분양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3억에서 15억까지도 안전마진을 좀 볼 수 있었던 상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투자 한 건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품군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 메이플자이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에 기억나는 단지는 바로 송도자이 풍경제 그라노홀입니다. 이곳은 송도 11공구에 위치하고요. 이 주변에서 첫 번째로 분양하는 단지이고 전매가 가능하고 입주기간이 늦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역과의 거리가 좀 멀고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다소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제 완판이 됐고 초등학교를 바라보는 5단지 쪽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까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4년 4월은 건너뛰고요. 5월에 기억나는 단지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서대문은 주변으로 산도 많고 차량 정체도 심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호선 라인이 있다는 것이 또 광화문이 가깝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일단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3호선과의 거리도 멀고 이 주변으로 주거 인프라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미분양 단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분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단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 6월에 기억에 남는 단지는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곳은 일전에 분양했던 롯데캐슬 리스트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또 길 건너면 잠실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곳입니다. 다만 구역 일대가 술집도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롯데캐슬 리스트폴은 세대수가 많고 또 고층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저층이기 때문에 한강뷰 조망이 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의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인 문의를 많이 주셨고 집을 사야 한다라는 심리가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2024년 7월에 기억에 남는 단지를 보면요. 산성역 해리스톤이 있습니다. 구성남의 분양단지인데 3,487세대이고 8호선 산성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분들과 걸어보고 분양 담당자분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부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곳인데요.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구성남의 통장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성남 이외의 통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입주 연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의 거래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기억나는 다른 단지는 마포자의 스테이트 라첼스입니다. 2024년 6월, 7월을 보시면 거래가 상당히 많았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포자의 스테이트 라첼스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7월에 다른 단지를 보면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전에 분양했던 장유자일 레디언트 바로 우측편에 위치한 곳이고요. 부지 모양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좋았고 전매도 가능했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분양도 예정이었고 또 인근으로 19역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단지라고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분들도 많이 당첨이 되셨고요. 네. 사실 중간중간에 무순위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무순위 단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비스 접속이 안 돼서 접수 시간을 좀 늘려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올려 첨부를 드렸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올렸던 포스팅 중에 일부 퍼간 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없을 텐데 뭐지? 하고 보니까 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본인이 요 방법을 캐치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실 퍼간 거죠. 아, 이 세상은 좁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팁을 알려줘서 높은 조회수를 얻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기억나는 단지는 DH 방배입니다. 이제 방배동 일대가 분양을 한다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이 DH 방배였고요. 세대수가 무려 3,000세대이고 소형 평수로 배정된 물량보다 오히려 대형 평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39평형, 44평형 이렇게 좀 대형 평수로 많이 구성함으로 인해서 특징이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초구인데 기존에 나왔던 메이플자이나 다른 단지에 비하면 안전 마진이 그리 크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또 완판이 된 상황입니다. DH 방배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던 사진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수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임장을 갔던 기억도 있네요. 네, 이제 가을입니다. 9월에 기억에 남는 단지는 청담 느웨일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필요할 수 없는 핫한 단지들이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분양 내지는 중분양입니다.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 분양 시기가 좋았을 때 분양을 해서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담동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청담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완판됐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해 있고요. 몇 개월 전에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라는 곳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번에 완판이 되지 않고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시간이 걸려서 완판이 됐고 그 이후에 연이어 분양한 곳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입니다. 중간에 북변공원과 성당이 있어서 이 단지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과 가까운 1단지 큰 평수들이 조금 더 저는 괜찮다고 설명드렸고 그와 반대로 역과 멀고 이렇게 나홀로동인 4단지들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한 6억 선이고 전매도 자유롭다 보니까 무순위 줍줍까지 해서 완판이 된 그런 곳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것이 분양권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강생분들과 같이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임장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9월에 기억 남는 다른 단지는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산성역 해리스톤이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연이어서 분양을 한 곳이었고요. 이 두 단지를 가지고 어디가 더 낫다, 못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상권이나 교통편이나 평지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좀 괜찮다고 보여졌고 분양가는 다소 올라갔지만 역시나 안전마진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한 곳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대출 규제나 약간의 피로감이 쌓였는지 서서히 거래량이 줄면서 심리가 반전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에 과천에 프레스티어 자이가 분양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나 상가나 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게 봤는데 주변 시세 대비 금액이 많이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1등 자리는 결국엔 가더라고요.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던 단지였고 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 분양 완료라는 자료를 첨부해 두죠.
다음으로는 인천시의 연수구 옥년동과 밑줄구 하익동에 동시에 분양한 레미안 센트리폴 그리고 시티오시안입니다. 두 단지가 절대 거리로는 근접한데 이 행정구역이 나뉩니다.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옥년동이고 시티오시안 같은 경우에는 밑줄구 하익동입니다. 3블럭이 분양을 했고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습니다. 또 시티오시 6단지는 예비 당첨까지 해서 완판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주변에 교통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또 투자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인천에 계신 분들의 통장이 많이 들어온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이어서 분양할 2단지와 1단지 그리고 시티오시 7단지까지의 경쟁률도 기다려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도 수강생분들과 모델하우스에 가서 같이 살펴봤던 곳입니다. 이곳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존에는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부동산이 전혀 없었는데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시기에 맞춰서 상가들이 부동산으로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결국 이제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중간에 수수료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겠죠. 네. 그리고 정말 핫했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입지적인 측면이나 프리미엄도 높았던 곳이었고요. 이런 좋은 입지의 로또 단지들은 2025년에도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고가점 통장이 있다거나 내지는 특공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욕심 부려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좀 주춤할 때 반대로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린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을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1월입니다. 11월에 기억이 남는 단지는 역시나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이곳은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이 단지에 대한 가치 판단과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고, 관련된 코멘트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저층이나 아니면 철도 주변이나 대형 평수 위주로는 미분양이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단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려면 모든 평형들이 결국엔 다 완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완판되는 부분도 꼭 추적을 해보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울원 아이파크의 완판과 프리미엄 여부가 기존에 분양했던 장위동이나 일대 아파트들의 시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2월입니다. 12월로 가면서 탄핵이나 좀 싱숭생숭한 상황이고요. 계절적으로도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점이 바로 12월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이제 막고 반대로 이제 1월, 2월이 되면 다시 대출을 다시 풀기도 하죠. 이때 기억에 남는 단지 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분양한 상봉동의 퍼스트 월드입니다. 기존에 터미널 운전면허 시설이 있던 자리고요. 역 근처에 있고 또 입주 시점이 2029년으로 분양권 투자하기에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금액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변의 분위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술집도 많고, 이 단지도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하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에 기억에 남는 청약단지를 월별로 한두 곳씩 살펴봤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25년 또 26년도 비슷한 트렌드의 상품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를 예상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